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동기, 전동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V곡선을 배웠잖아요. 자, V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V곡선을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뭐예요? 계자, 전류가 되었고 여기가 전기자, 전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IA 값이 제일 최소일 때,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제일 최소인 지점이 뭐가 됐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역률이 어떻게 되는 지점,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코사인 세타가 1, 역률이 제일 좋은 상태죠. 이때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동기, 전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자, 전류를 조절해가지고 역률이 가장 좋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가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기동권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기동권선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하는 기동권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조 발생하기 쉽다. 네, 맞습니다. 난조가 발생하기가 쉽죠. 그리고 여자기, 네, 계자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직류 전원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기가 필요하다. 4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1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가 동기, 전동기예요. 왜? 우리가 계자 전류를 조절을 해서 역률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률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잘못된 설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난조 방지라고 하면 뭐예요? 컨디션 난조할 때 그 난조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다? 제동권선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다는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 친구가 분명히 제가 동기, 전동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기동을 도와주는 기동권선의 역할을 한다. 뭐라고요? 기동권선의 역할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난조방지, 제동권선, 난조방지, 제동권선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동권선의 역할도 한다. 뭐가? 제동권선이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동법 그리고 기동, 전동기법. 앞에서 설명드린 기동법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자기동법은 뭐예요? 우리가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기동법이고, 기동, 전동기법은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동을 시켜서 기동을 하는 그런 기동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개념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동법에서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동 시에, 자, 이렇게 계자에 이러한 계자권선이 있죠. 이러한 계자권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계자권선을 단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 단락을 시켜주지 않고 개방을 시켜주면요, 개방을 하게 되면 고전압이 유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자,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L은 N에, 그러니까 L 성분에 걸리는 기전력,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N, dt분에 뭐라고 배웠어요? d파이라고 배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많게 되면은 전압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면은 이 전압이 어떻게든 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선에 자속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속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뭐가 걸려요? 고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면요. 자, 그런데 얘를 뭐 어떤 상태? 단락 상태로. 이렇게 단락을 해주면은 고전압이 유기가 안 되겠죠. 개방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단락을 하게 되면은
고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단락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고전압이 유기가 되기 때문에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권선을 단락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6번입니다.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제가 개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동법이 나왔네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에 그것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4장 유도전동기 가셔서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알고 다시 돌아오셔서 푸시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고정자라고 해볼게요. 고정자. 그리고 얘가 회전자가 됩니다.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된다? 회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자, 요런데 권선을 이렇게 고정자에 넣어주게 됩니다. 권선을 넣어줘서 우리가 3상을 넣어주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전자계가 생깁니다. 회전자계가. 회전자계가 생기게 되면은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얘가 그 회전자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고정자에 뭐가 생겨요? 회전자계가 생기고 그 회전자계의 속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동기기 때 배운 동기 속도의 그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ns만큼의 회전 속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삼상 전원에 의해서 회전 자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회전 자계가 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회전 자계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전자도 이 회전 자계를 따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동일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도 동일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도는 n이라고 해볼게요. ns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얘랑 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n이 ns보다 어떻다, 무조건 작다라고도 개념 시간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같은 국수로는 유도기는 동기속도 ns보다 뭐 하겠어요? 동기속도 ns보다 늦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 늦나죠? sns만큼 늦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기에서 ns라는 친구를 넣어줬어요. 동기기가 아니라 유도기에서 ns만큼 돌아라 라는 마음으로 ns만큼 돌아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뭐가 됐어요? n이 되었죠. 자, 그래서 ns만큼 넣어라 했는데 s 곱하기 ns만큼 속도가 감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n이 되었다는 거죠. 요거를 비유를 제가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원을 벌었어요. 100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10%예요. 뭐라고요? 세금이 10%라고요. 그러면 이 S를 뭐라고 하면요? 세금에 붙이는 세금율이라고,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율이 몇 %예요? 10%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니까 0.1에 NS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100원 벌었으니까 100에 0.1을 해주시면 뭐가 돼요? 10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90이 된다는 거죠.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큼 설명을 해드렸어요. 100만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시려다 보니까 남는 게 뭐야? 90밖에 없다는 거죠. 10은 어디로 갔어요? 까먹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도전동기 가면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SNS만큼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감소한다. 뭐보다? 동기 속도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 NS보다 SNS만큼 늦다. 우리가 100원을 벌였으면은 세금 10%면은 100 곱하기 0.1, 10 해가지고 10을 뺀 90이 된다. 속도가 90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0번 치면 7, 8번 나와요. 자,
자, 첫 번째,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전압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난조를 방지해 준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난조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컨디션 난조라고 할 때 그 난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제동건선을 씀으로써 컨디션을 어떻게 준다? 원상태로 복귀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뭔가 불평형이라는 건 안 좋은 거겠죠.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상전압,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 어떤 안 좋은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압을 방지해준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4번과 1번이 제동건선의 효과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기동 토크의 발생입니다. 기동 토크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동건선은 뭐라고 했어요? 기동 토크를 발생을 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그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3번 체크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2번 과부하 내랑에 증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V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을 묶고 있습니다. 무부하라는 것은 뭐죠?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가 뭐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I는 뭐예요? IA,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계좌 전류랑 상관없잖아요. 부하가 달리는 건 뭐예요? 무조건 부하 전류, 즉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답이 끝났습니다. 여기 전기자 전류가 나와 있으니까 전기자 전류가 뭐한 거? 제일 작은 거, 0에 가까운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 제일 밑에 있는 A가 뭐가 된다? 전동기 V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위상 특성 곡선을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기가 계좌 전류가 되겠고요. 여기가 IA,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V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L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C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족여자. 여기는 과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억을 좀 하기가 힘드시더라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V는 그릴 수 있잖아요. V는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을 가를 수도 있어요. 반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LC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토익 여러분들 다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LC, RC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LC가 뭐였어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가지고 L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IF 계좌 전류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작으니까 부족여자고 크니까 과여자다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L과 C는 뭐예요? 전부 다 무효 성분입니다. 무효 전력 뭐과 관련된 거죠. L과 C는. 그러니까 유효 성분들은 다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기 전동기에서 위상 특성 곡선에서는 유효분을 다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효 전력 뭐가요? P가 뭐가 돼요? 일정해야 되죠. 왜 일정해야 되는지는 개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분은 다 당연히 일정해야 된다. 왜? L과 C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3번 보시면 IF와 I의 곡선이고 P는 일정하다. 뭐 I랑 IA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IF를 어떻게 해준다. 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뭐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출력이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유효 전력 P가 출력이 되는 거죠. P는 뭐라고 했습니다?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P가 일정해요. 자, 그리고 토크가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크가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P는 오메가
토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각속도가 되고 얘는 2파이 ns가 되는 거죠. 속도가 뭐예요?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얘도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해요. 근데 얘도 뭐라 했어요? 일정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속도가 뭐예요? 일정하죠. 토크도 일정하죠. 출력도 일정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모두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이제 부하각이 변화한다는데, 자,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동기전동기는 V에 E 플러스 뭐 I, Z 이러한 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벡터도를 그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V라고 할게요. 그리고 E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E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뭐라 했어요? E라고 했습니다. E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E는 어떻게 지켜줘야 된다? 자, 요 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요 선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맞죠? 자, E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경우 1번 부고요. 그 다음 E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E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자, 우리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IZ 값이 되는 겁니다. IZ 값이요. 그러니까 IX 값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90도 뒤진 거. 요게 뭐가 된다 했다? 전류가 된다 했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렇게. 이게 뭐야? 지금 부족 여자인 상태죠. 그럼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요 값이 뭐가 돼요? 요 값이 전압 강압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요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요 코사인 세타 R 순저항일 때죠. 자, 그 다음 얘를 요만큼 크게 해줬어요. IF를 더 크게 해주면 우리가 C 성분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뭐가 된다? C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 성분에서 R이 됐다가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V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야? 최소값은 자,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요 길이가 되는 거겠죠. 삼각형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자,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E와 V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E와 V 사이의 각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요 각도였죠. 그 다음은 요 각도였죠. 그 다음은 요 각도였죠.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갈수록 여기서부터 요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하각이 어떻게 돼? 감소되죠. 감소가 되는 겁니다. 부하각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하각이 변화한다. 맞는 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동기, 전동기, 위상 특성 곡선에서 공급 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자,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IF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는 막 마음대로 변하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V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률도 어떻게 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 1이지만 순저항일 때는 1이죠. 여기는 뭐 L 성분이고 여기는 C 성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역률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도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맞는 선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12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V곡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I는 전기자 전류, IF는 계좌 전류가 되게 되겠네요. 과여자시 IF를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이 되면 I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경우겠죠. 어떻게 돼요? C는 뭐예요? 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은 뭐예요? 앞선다는 거죠. 나아갈 진짜잖아요. 나아갈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과여자시 IF를 증가하면 C성분이고 C성분은 진상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앞선 역률, 즉 진상 역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당연히 I는 증가한다. I 증가하잖아요. 전기자 전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무부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동기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자기 여자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때 배웠죠.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 조상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동기 조상기에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제가 동기 조상기 이게 동기 발전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겨요? 자, C라는 친구 때문에 생깁니다.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 때문에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가 문제예요. 이런 C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C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L 성분으로 동기조상기를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부정여자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C 성분을 없앰으로써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 대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압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여자 약하게 한다고? 그럼 부정여자네. 그러면 L이네. L은 뭐야? 늦은 전류잖아. 야, 이거 뒤진 무교정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다음 회차 시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 발문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발문이 뭐야? 문제가 묻고자 하는 요 포인트, 요 텍스트가 뭐야? 요게 발문입니다. 항상 발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동기 발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기기에서는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특히 다른 파트는 크게 막 그거 가지고 낚시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인지 동기 전동기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동기 발전기인지 동기 전동기인지. 전기자 반작용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기 발전기를 묻는 건지 동기 전동기를 묻는 건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기 발전기라고 했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는 뭐하다? 항상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NC였는데 C, L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약하게 했다는 것은 부정여자 상태입니다. 뭐 요거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왜? IF가 그냥 작은 상태니까. 부정여자 상태에서는 뭐예요? C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 전류. 그러니까 앞선 나아갈 진짜 진상이니까 나아간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기 전동기의 진상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문제를 접하시면요 거의 많이 틀릴 겁니다. 근데 동기 전동기니까 안 틀릴 확률이 많겠죠. 왜? 당연히 동기 전동기 뒤에 있는 문제풀이니까 동기 전동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챕터별로 공부하면 또 좋은 점도 있고 챕터별로 공부하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관련도를 풀어보실 때 챕터별보다는 회차별로 풀어보시는 걸 좋아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우리가 총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여기 문제구나, 여기 문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것인가 묻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이거 배웠죠. 자, 전기자 반작용. 에서 뭘 조심하라 했어요? 자, 제가 분명히 발전기인지 동기 발전기인지 동기 전동기인지가 뭐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해주신다? R, L, C만 적어주시고 C, 그리고 발, 뭘 했어요? 증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C, 네, 증자, 아시겠죠? 자, C에서는 증자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L은 뭐예요? 반대라니까요. 감자. 얘는 뭐 교차 자화작용이니까 교차 뭐 적어줄게요. 얘도 교차가 되겠죠. 동기 전동기는 뭐야? 반대라니까요. 그럼 여기가 감자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돼요? 증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동기 전동기의 진상 전류니까 C를 물은 거죠. 동기 전동기. 그러면은 동기 전동기의 C는 어디에 있어요? 동기 전동기의 C는 감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감자작용이 됩니다.
얘가 발전기로만 바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자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낚이지 말라고.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리잖아요. 정말 억울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부하각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풀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답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유도전동기 보시면은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도전동기의 출력 공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Z분의 EV. 자, 그리고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Z분의 E제곱에 코사인 알파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델타라는 값은요. 이 델타라는 값은 자, 부하각이 됩니다. 부하각 앞에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E와 V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요. 알파라고 하는 값은 자, 요 값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그려 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항 성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J 오메가 L 성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도가 뭐예요? 요 각도가 바로 알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알파라는 각도를 주어졌어요. 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다고 했죠. 그 말은 동기 리액턴스는 결국 요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R의 길이와 J 오메가 L의 길이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45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 대신에 45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대신에 45도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45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뭐예요? 어차피 어떤 일정한 값으로 정해질 겁니다.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은 뭐일 때 최대예요? 0일 때 최대죠. 코사인 0도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4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출력을 나타내는 부하각은 45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건 또 기억하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네, 17번입니다. 브러시레스 DC 서버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브러시레스라고 하는 것은 브러시레스 말 그대로 레스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브러시가 없는 DC 서버모터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서버모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직류 전동기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류 서버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으면은 착한 게 맞는 설명이고 나쁜 게 틀린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효율이 좋다. 좋은 말 맞아요. 토크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 응답이 느리다고요? 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 기계적 시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정수라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시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시정수라는 친구를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목적지, 목표치에 다 달았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우리가 도착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의 값이 100이라고 했을 때 약 100에는 못 미치지만 한 63.2 정도 왔을 때 63.2 정도 왔을 때에 시간을 뭐라고 한다? 시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수가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63.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안 좋은 거겠죠. 빨리 도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자, 4번 기계적인 접점이 없고 신뢰성이 높다. 좋은 말이니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직류 전동기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18번입니다. 이상 서버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서버모터의 제어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압, 위상, 혼합 제어 맞는 말이고요. 온도는 이게 온도로 제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뜨거우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아닌 거죠. 자, 19번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모터의 특성을 나타낸 것 중 뭐라고 했어요? 자, 틀린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류 전동기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직류 서버모터에 비해 교류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어떻다고 했어요? 직류가 더 크다 했습니다. 직류가 교류보다 토크가 더 크다. 시동 토크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해 교류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는 뭐하다? 작다죠. 클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좋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4번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동기 주파수 변화기의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이것도 개념 설명에 제가 다 해드렸죠. 외울 것도 없죠. 동기속도 공식만 아시면 동기속도가 같음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냥 얘랑 뭐랑 같으면 돼요?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120 날아가고 그래서 얘랑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얘랑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P2분의 P1은 F2분의 F1. 선지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외울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21번이죠.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반작용 전동기는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라고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달달 외울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여러분 문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반작용 전동기다.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라고 기억하시고 갈게요. 자, 22번입니다. 사극 60Hz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자형이다.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회전 변류기이고 그리고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정유기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회전 변류기고 회전 계자형이 아니라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결국 얘도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NS 동기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 방향은 반대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S를 먼저 구해보시면요. 120 FF니까 120에 지금 주파수가 60이죠. 극수는 4극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00 RPM이 나오죠. 자, 그런데 뭐라고요? 반대라고요. 반대기 때문에 회전자계야 반대 방향으로 1800 RPM의 속도로 회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기전동기 문제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